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서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라는 지령이 지금 북한 괴뢰 대남 공작 부서와 중국 공산당에서는 또 다른 지령문이 내려온 것으로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서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라는 지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를 또 들고 나오기 시작했고, 민노총 홈페이지에서는 핵 오염수 반대, 윤석열 퇴진 구호를 그들의 홈페이지 제일 상단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민노총이 용산 대통령실로 대규모 행진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미국, 일본 신안보 체제를 만들면서 중국과 북한 괴뢰에 대한 해체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위기를 느낀 북한 괴뢰에서 대한민국 내에 북한 괴뢰의 간첩 조직인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등의 지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핵 오염수 반대, 안전한 바다를 위해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라고 문구를 써놓고 있는데, 노조와 일본의 원전 처리수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또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퇴진, 민생 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라고 써놓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80이 다 돼가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속이 되어서 지금 감방에 가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도 법정 구속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검찰 독재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독재가 말이 안 되는 가장 뚜렷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재명을 아직 구속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 점만 보더라도 이 나라에서는 아직 검찰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을 하고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넘긴 문재인은 아직도 수사조차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자유, 우파 사람들에게 한통속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검찰 독재라는 말이 성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인죠. 민노총 홈페이지에 보시면 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언문을 보시면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을 찬양하는 문구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완성하였고,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을 포섭해서 북한 괴뢰와 중국을 공산화하였는데, 이런 볼셰비키 혁명을, 공산주의 혁명을 찬양하고 있는 문구를 민노총 선언문에 넣어놓고 기리고 있다는 점은 민노총이 순수한 노조단체가 아니라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으로 이어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하부 조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민노총은 각종의 불법 파업, 정치투쟁, 급격한 임금 인상 등을 통해서 국내의 일자리를 모두 해외로 내쫓아내고 있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주범들입니다. 또 민노총 선언문에 보면 북한 괴뢰 사회주의 헌법에 나오는 자주, 민주, 통일조국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노조와 통일조국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노총은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북한 괴뢰 간첩 조직이기 때문에 민노총을
반국가단체로 지정하고 이들을 간첩죄로 수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민노총을 파보시게 되면 북한 괴뢰와 중국의 마약 조직, 경찰 내의 마약 카르텔, 더불어민주당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민노총을 반국가단체로 지정하시고 수사에 착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수사를 해야 하는 최일선의 담당 부서가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규현 국정원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노총 간첩단 수사를 잘하고 청주 F-35 도입 반대를 위한 암약하던 간첩단 수사를 잘했던 대구 경북 TK 출신의 베테랑 수사 요원들을 정년 규정을 이유로 해서 퇴직시킨 뒤에 더 이상 민노총 간첩단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국가정보원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심어놓았던 그런 사람들이 고위층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노총 간첩단을 수사하던 28년차, 29년차, 30년차 되는 베테랑 수사관들과 정보관 공작관들을 정년 규정을 빌미로 해서 모두 옷을 벗기고 민노총에 대한 간첩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틀어막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규현이라고 하는 국정원장이 국정원 업무를 전혀 모르니까 휘둘리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이 무능한 김규현 국정원장 때문에 위험한 상황, 즉 붕괴될 수도 있는 아주 탄핵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빨리 하루속히 국정원장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민노총을 비롯한 한국노총에도 조직 폭력배들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선량한 근로자들을 협박 및 갈취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었는데 민노총이 선량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자신들만의 배를 불리는 흡혈귀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들의 돈줄을 차단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지정을 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하부 노조는 탈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때려잡으면 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를 지원해 주어야만 할 국민의힘은 2009년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하부단체로 가입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노총은 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노총이 대통령실로 행진하는 것은 김상진 애국단장이 막는다 해서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민노총의 유언비어 살포를 막아야 할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의힘한테 있는데 이들이 한 통속 한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공안검사를 30년간 하고 검사장으로 은퇴한 고용주 변호사가 전국에 민노총을 때려잡는 현수막을 열심히 붙이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도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용주 변호사 측에서 이러한 신문 광고를 내고 현수막 붙이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고용주 변호사와 같은 결기 있고 애국, 충성심이 넘치는 분이 하시는 일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들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용주 변호사가 워낙에 평생을 이 공산당, 간첩, 빨갱이만 때려잡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 놓고 민노총이나 친중 세력,
종북 주사파를 때려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니까 애국 보수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그냥 기회주의자가 아니시고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국민들께서는 이 고용주 변호사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병이 되시고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자 국내 일자리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있는 이 암적인 존재 민노총을 때려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민노총을 때려잡아야 할 정당은 현재 여의도 안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그 자들은 절대로 이 민노총을 때려잡을 조금의 의지도 뜻도 없다는 그런 조직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고용주 변호사처럼 이 좌파 좌익 공산당 세력들을 때려잡는데 집중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지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또 기생충들이 빨아먹던 국민의 혈세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숨통도 많이 트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민단체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102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비가 57조 원인데 그거의 거의 2배가 되는 돈에 102조가 시민단체들에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102조 원이라는 돈이 상당 부분이 친중 세력, 친북 세력들의 밥그릇을 연명해주는 예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산들은 어떻게 됐죠? 당연히 모두 끊어버려야 됩니다. 모두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조 원의 혈세를 줄여버려야 됩니다. 여기에다가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30조가량의 예산까지 우리가 다 제로화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두 가지 항목만 해서 132조 원이나 됩니다. 국방비에 2배를 훌쩍 뛰어넘은 군도 남죠. 자, 거기다가 그렇게 그 132조를 우리가 전략하게 되면요, 군인들에게 또 우리 국방 분야에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지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은 향후 법인세를 1단계로 한 20% 낮추고 시행한 이후에 한 15%까지 낮추게 되면요, 이것들이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요, 이 세금의 이 우대 환경을 보고 대한민국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저보다도 훨씬 더 선배되시고 또 경제 분야에서 정말로 심오한 학습과 또 실제로 대학가에서 수십 년간 강의를 해오신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께서 이러한 법인세 낮추는 이런 계획을 갖다 잡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에서 중국에 가 있던 다국적 기업, 이런 그 큰 기업들의 그 브랜치 오피스, 차이나 오피스들이요, 대거 중국을 이탈해서 우리나라 한반도 남녘 땅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중국은 서서히 아니라 급속하게 붕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국내의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국내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기가 편해지죠. 자,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어디죠?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을 때려잡으라고 고용주 변호사가 하고 있는 현재 일에 많은 지지를 해주시면 되겠죠.